자, 우리 열린 교양 첫 강좌를 맡게 된 프랑스어과 소속이었다가 지금 교양대학인데 전공은 프랑스 어학 전공을 했어요. 저는 김동섭이고 오늘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요. 항상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나 마이크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자, 오늘 강의 내용은 말 그대로 교양인데 그 중에서 제목이 영국에 영어는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좀 낚시성의 그런 제목인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없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세상이 영어의 세상이죠. 영어를 공부 안 하면은 토익이라든지 하여튼 모든 과정에서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흔히 우리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지금 저 세상에 갔지만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승승장구해가지고 그 자리에 오른 건 아니었죠. 중간에 부침이 좀 있었죠. CEO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다시 영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아이폰 신화를 만들었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자 싶었던 얘기는, 지금 우리가 영어 사용자가 한 20억여 명 된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 같은데 한 7, 8억이 있고, 그 다음에 제2국어로 쓰는 사용자들이 한 또 7억 한 5천,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처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이 또 한 그 이상 있어가지고 토탈하면은 한 20억 명의 사람들이 모국어, 제2외국어 또는 외국어로 영어를 이제 목숨 걸고 배우고 있어요. 사실 한 해 영국에 70만 명 정도가 영어를 배우러 영국을 간다고 그래요. 그걸로 이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데, 근데 영어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한 1000년 전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잉글랜드, 브리튼 섬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딱 200만 명이었어요. 거의 200만 명인데 지금 몇 명 됐다고 그랬죠? 20억이면은 몇 배 정도 늘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사용 인구가 몇 배 정도 늘었죠? 1000배 정도 늘었죠. 1000배. 1000배가 늘었는데, 당시 1000년 전에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던 영어, 언어 사용을 하는 그 언어는 프랑스어였고, 인구 수가 한 1000만 명 되는 유럽의 최강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역전이 크게 됐죠.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영어가 어떻게 국제 공용어로서, 국제어로서 살아남게 됐는지, 그 과정의 위기의 순간들이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즉, 브리튼 섬에서 영어가 사라질 뻔했던 그런 시기가 한 2번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각자 위기의 순간들이 살다 보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영어도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건 취직을 알아보건 그런 과정에도 분명히 어떤 시련의 시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교양도 넓히고, 그리고 이 내용이 그렇게 많이 책이나 이렇게 많이 발표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서 진부한 그런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슬라이드를 보면서 시간이 조금 내가 쫓겨가지고 우리가 20분에 끝나는데 한 5분 정도 더 할지도 몰라요. 준비한 시간, 그 내용이 있으니까 슬라이드 보면서 봅시다. 자, 우리 책의 제목이 이제 강좌에 영국에 영어는 없었다는데, 이 그림을 설명으로 시작을 하겠어요. 이게 14세기에 프랑스의 연대기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한 명은 무릎 꿇고 또 한 명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어떤 신하의 서약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을 그린 거예요.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은 프랑스의 왕 필립 4세고, 무릎 꿇고 신하의 예를 갖추는 사람은 영국의 에드워드 1세예요. 그럼 우리가 그 천하를 호령하던 영국의 국왕이 프랑스 국왕에게 지금 무릎을 조아리면서 신하의 맹세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역사적인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다시 말하면은
결론부터 말하면 당시에 영국 왕은 프랑스 왕의 봉신이에요. 봉신이라는 말은 신하야. 신하니까 신하가 오마주란 말 알죠, 여러분들? 오마주. 유명 감독에게 뭐 바치는 뭐 오마주란 말, 그런 말 하죠. 본래 뜻은 이제 프랑스어인데 신하가 주군에게 바치는 충성의 서약을 오마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 왕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프랑스 왕의 신하가 됐어요. 그러면 신하는 주군에게 충성의 서약을 매년에 파리에 와서 2번 정도 문안 인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 장면을 보여준 건데 어떤 사건에서부터 그 유래가 시작이 됐는지 다른 걸 보면은 자 가운데 누가 있죠? 이게 40년 전, 50년 전의 사진인데 자세히 보면은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보이죠? 1960년 사진이에요. 왜냐면 올해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 62년째예요. 근데 영국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던 그 군주는 19세기의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대영 제국을 호령했던. 근데 빅토리아 여왕이 63년 7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 TV에서 엘리자베스 여왕 보면은 건강해요? 골골해요? 골골해요? 금방 내일 모레 갈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도 정정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분명히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빅토리아 여왕의 그 기록을 깰 거라고 100% 다 믿고 있어요. 올해가 62년째니까. 근데 저렇게 국왕이 오래 있으면은 누가 제일 불행하죠? 아들. 누구죠? 찰스 황태자. 지금 이미 할아버지가 됐죠. 손자까지 봤잖아, 이미. 근데 부모, 자식 입장에서 부모 먼저 가시라고 기도도 못 하죠. 왜냐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영국 국왕은. 자, 근데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영국 여왕이 영연방 총리들 모인 자리에 지금. 영연방 총리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들에. 근데 요 뒤에 영국 왕실의 공식 문장, 동물 2마리가 보이죠? 하나는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이게 영국 왕실의 공식 문장 The Coat of Royal Arms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일단 잉글랜드의 상징 사자, 그 다음에 얘는 누구죠? 유니콘, 전설 속의 동물. 근데 영국의 정식 국명이 유나이티드 킹덤으로 이렇게 막 시작하죠. UK잖아요, 영국이. 이거는 스코틀랜드의 상징 동물이에요. 스코틀랜드.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영국, 잉글랜드의 병합이 되는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의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잉글랜드한테 먹혔다고 생각을 해요. 스코틀랜드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나 다 영국인데 뭘 니들끼리 그 구분하냐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 자기들이 잉글리시라고 얘기 안 해요. 스코틀랜드 사람, 스카치라고 얘기를 하지. 거기 상징 동물인데 이 동물은 이 고삐에서 풀려나면은 미친 망아지가 뭐 그런 동물이 된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쇠사슬에 묶어놨어요. 사실은 혹시 또 독립할까봐 잉글랜드 그 문양에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붉은 바탕의 사자들은 잉글랜드고 요거는 하프죠. 하프는 영국 그 왕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 아일랜드의 상징이 하프예요. 그래서 그날에서 나오는 유명한 흑맥주 있죠, 여러분들. 영국의 흑맥주 이름 알아요? 기 무슨 맥주 있죠. 굳이 내가 그 상표 얘기하면 또 이거 안 되니까. 기 무슨 맥주가 거기 상표에 하프가 들어 있어요. 아일랜드의 상징이에요, 그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요 밑에 보면은 왕실의 문장, 제명, 모토가 있어요. 영국 왕실에. 근데 이게 영어가 아니에요. 프랑스어예요. 신과 디eu et mon droit 해가지고 신과 나의 권리. 즉 왕권이 신과 같은 권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견원지간에 아주 원수 같은 사이였죠. 항상. 그렇죠? 자, 세계를 제패했던 영국 대영 제국의 공식 문장에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가 써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겠죠. 역사적인 배경이 있겠죠. 왜 영국 왕실은 지금까지도 자기네 공식 문장에 프랑스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여기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프랑스의 그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상륙한 지방을 노르망디라고 그래요. 거기에 2차 연합군이 상륙해가지고 독일군을 다 섬멸했죠. 그 지방에 가면은 거기 엊그저께 TV 뉴스에 나온 몽생 미셸이라고 세계적인 그 관광지가 있어요. 발리성. 그게 여기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시청과 각 마을마다 두 마리 표범이 정면을 보고 있는 이런 문장이 있고, 바다 건너 영국에 가면은 한 마리가 더 늘었어요. 이 표범이. 이건 잉글랜드 아까 조금 아까 본 문장에서 세 마리였죠. 자, 여긴 두 마리, 여긴 세 마리. 이게 근데 우연의 일치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연관성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이 두 잉글랜드와 바다 건너 있는 프랑스의 노르망디가, 그 시작이 바로 106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기가 노르망디 지방이에요.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방인데, 당시 그 1066년 프랑스는 지방 제후들이 다스리고 있던 봉건 제도의 왕국이에요. 여기는 공국이니까 누가 제일 높은 우두머리냐면 듀크라고 하는 공작의 우두머리겠죠. 공국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더 베스터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베스터드란 말은 욕이죠. 본래 사생아라는 뜻이에요. 사생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자 출신이야. 서자. 정실 부인에게서 나온 그러한 왕제가 아니라 서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적통을 이어받는데 엄청난 고난이 많았겠죠. 멸시를 받았을 테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다 건너에 있는 영국 왕실의 왕이 후사가 없이, 왕자가 없이 죽자 자기의 친척이었던 이제 그 영국 왕이, 뭐 거기에 대한 얘기는 다 안 하고 자기가 영국 왕실의 계승권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날 1066년 9월 28일 날 노르망디 지방을 건너서 수백 척의 전함을 건조해가지고 영국으로 쳐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지방은 노르망디 지방이니까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영국은 당연히 그때 아까 200만 명의 사람이 잉글리쉬를 쓰고 앵글로 섹슨어를 썼을 테니까. 근데 역사는 이 사람 손을 들어줬어요. 영국 왕 헤롤드라고 하는 왕은 여기 헤이스팅스라고 하는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어요. 왕이 된 지 불과 8달 만에 전장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윌리엄이 새로운 왕이 됐어요. 근데 별명이 노르망디에서 차생아 윌리엄 이런 말로 불리다가 잉글랜드의 킹 오브 잉글랜드 왕이 됐어요, 이제. 그럼 그 왕을 사생아 왕 윌리엄 이렇게 부를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떤 근사한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바뀌고 다음부터 뭐로 바뀐다? 윌리엄 더 컨쿼러 해가지고 정복왕 윌리엄으로 역사에는 바뀌어요. 이 사람이 노르망디의 공작에서 영국 왕이 됨으로써 영국의 프랑스 계통의 왕조가 들어서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영어의 위기예요. 왜? 앵글로색슨 영어를 사용하는 왕이 아니라 프랑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다 건너 와가지고 온통 다 노르만 귀족들의 판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언어는 하층민의 언어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이제. 민중들의 언어. 기록도 안 되고 문학 작품도 없고 왕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왕이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무려 정확히 333년 동안 영국 왕은 이 이후 영어를 못하는 모국어로서 프랑스어를 하는 왕들이 계속 왕조에 올라요. 그러면 왕이 프랑스어를 하니까
왕비도 프랑스에서 시집을 오고 귀족들도 프랑스 귀족들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36년 동안의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선어를 말살시키려고 그랬죠. 일본이. 정말 그래서 해방이 좀 늦어졌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여기서 내가 막 일본 말로 막 히라카나 뭐 이렇게 뭐 일본 말로 할 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아까 334세기 동안의 영국 왕실의 언어가 프랑스어가 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죠. 영어는 살아남았죠. 이게 1차 위기야. 영어가 이제 기록이 안 되는 하찮은 언어로 그런 천대받는 시기에 들어간 역사적인 사건이 이때 일어났어요. 하지만 영어는 뭐 잡초처럼 거기서 그 시련을 뚫고 다시 살아난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1066년에 이제 일어났고,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정복 기록을 한 700척의 이런 배를 이 사람들이 노르만 귀족들이 바이킹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순수 프랑스 계통이 아니라 저쪽 덴마크에서 내려온 바이킹들의 후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바이킹의 배를 건조해가지고 한 700척을 건조했는데 그 배를 드라카르라고 불렀고, 이 배가 노르웨이에서 직접 발견이 됐는데 이건 이제 전투하는 장면이고, 이런 배였어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배예요. 이거는 같은 바이킹의 고향인 노르웨이 모래벌에서, 바닷가 모래벌에서 발견된 드라카르의 실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700척 정도 건조해가지고 기사들, 나이트들과 그 병사들 한 10,000명이 잉글랜드 정복에 나서서 결국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는 영어의 위기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300년, 400년 동안의 영어가 공식 석상에서, 왕이 공식 석상에서 아무 어떤 왕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언어로 전락을 해버린 그런 계기가 됐다는 얘기죠. 자, 이런 정복 과정까지의 그런 사진이었고, 이거는 이제 몇 가지 영어의 그 언어의 예들을 소개시켜 보겠는데, 영어에는 먹는 고기와 기르는 가축의 이름이 달라요. 우리가 소고기 먹었다 할 때 여러분들 옥스, 뭐 카우 고기 먹었다고 얘기 안 하죠. 뭐 먹었다고 그래요? 비프 먹죠, 우리는. 돼지고기도 피그나 스와인이 아니라 포크가 돼지고기죠. 마찬가지예요. 양, 머튼, 양고기 이렇게 되는데, 요 옆에 프랑스를 살짝 갖다 놔봤더니 프랑스어에서는 가축과 고기 이름이 똑같아요. 같이 써. 그래서 소고기는 베프라고 그러고, 돼지는 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양과 양고기는 무똥이라고 그러고, 브네종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영어의 어떤 말들이 이거와 똑같이 보여요? 고기 이름들이 똑같이 보이죠? 자, 한번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11세기 영국 런던으로 한번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귀족들은 바다 건너온 노르만 귀족이죠. 그렇죠? 쿡들은 누구예요? 앵글로 섹슨족들의 사람들이 요리하고 다 청소하고 다 하겠죠. 그러면 어느 날 노르만 귀족의 뭐 토마스라는 쿡이 요리를 소고기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주인 식탁에 올렸더니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 말로 베프라고 뭐 그랬겠죠. 그러면 이걸 들은 영국 그 주방장 토마스는 우리도 영어 섞어 쓰는 걸 자랑으로 생각을 하잖아, 막. 그렇죠? 똑같은 우리말 중에서도 영어나 뭐 그런 말 쓰면 굉장히 자기가 전문적인 사람 같고 그런 느낌 받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멋있는 말을 찾게 되는 거죠. 자기네 말도 있는데. 그래서 영어에는 이런 식으로 고기는 키우는 사람,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은 앵글로 섹슨족이고, 그걸 먹고 품평해주고 즐기는 사람들은 노르만 프랑스 계통 귀족이니까 단어가 자꾸 새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단어 수가 프랑스어보다 많아요.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 외래 문화를 통해서. 자, 요런 예를 하나 이제 들어봤고, 이거는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면은
전혀 독립국이고 어떤 교류도 딱 공식적인 그런 그 교류만 있었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단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영국과 프랑스의 왕실이 하나 언어를 쓰고 있었죠. 지금 11세기, 12세기에서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었죠. 지금. 그리고 유럽은 왕실 간의 혼인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한 경우인데 프랑스의 국왕이 당시 12세기에 루이 7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부인이 알리에노르, 영어로 엘레노르를 하는 부인인데 첫 번째 부인이에요. 이 여자는 여장부야. 활도 쏘고 뭐 사냥도 하고 글도 읽을 줄 알고 아주 개방적인 여장부인데 남편은 소심한 그런 신앙심이 강한 아주 샌님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서로 부부간의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어느 날 바다 건너 영국의 헨리 2세가 파리에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아까 노르망디의 윌리엄 공이 그 노르망디의 공작이라고 그랬죠. 그럼 노르만 공작은 프랑스 왕의 뭐가 돼요? 신하가 되죠. 근데 그 신하가 영국 왕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그래도 프랑스 왕의 신하가 되는 거죠. 이 노르만 공작은.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그림에서 에드워드 1세가 필립 4세한테 그 오마주를 하는 게 영국 왕이 노르만에서 건너온 윌리엄의 후손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날 헨리 2세가 프랑스 이제 파리로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옆에 있는 왕비가 너무 매력적이야. 둘 사이에서 막 불똥이 튀었어요. 게다가 이 알리에노르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죠. 내가 신분한 결혼했는지 이거 무슨 뭐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남편이야. 이혼을 요청해요. 이 알리에노르가. 근데 당시 카톨릭에서는 이혼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냐면은 유럽은 근친 간의 혼인이 너무 흔했기 때문에 사촌끼리 다 결혼해요. 이 왕실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촌 지간에도 너무나 가까운 사촌 지간이라서 이 결혼 자체가 무효라고 해서 결혼 취소 요청을 교황에게 해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 그럼 받아들여졌으면 이 알리에노르는 어디로 갈까 이제? 바다 건너 영국으로 시집을 가요. 영국 시집 가서 그전에는 아들도 못 낳다가 아들을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명의 아들을 낳아줘요. 다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넷째 이렇게. 근데 이 엘레노르가 프랑스로 시집간 거, 영국으로 시집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지방을 이제 보르도 지방을 아키테네 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알리에노르의 자기의 상속 유산 땅이야. 그런데 런던으로 시집을 가면서 이걸 지참금으로 가져가 버려요. 영국 왕한테. 그럼 프랑스 왕은 갑자기 자기네 프랑스 왕의 영지보다 더 많은 엄청난 땅을 영국 왕에게 가져간 거야. 당신은 한 나라를 지참금으로 가져가는 그런 때예요. 우리 지금 상상이 안 가지만. 그리고 나머지도 원래 노르망디는 영국 왕 땅이잖아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엘레노르가 이 땅을 또 영국 왕한테 가져가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잉글랜드는 당연히 또 영국 왕 땅이죠. 이러니까 이 12세기의 이 영국 제국이 플랜테제네 제국이라고 그러는데 프랑스 제국과는 상대도 안 되게 엄청난 광활한 제국으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본가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작은 집이 더 커진 거야. 말하자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그런 제국이. 이런 식으로 12세기에 영국과 프랑스는 아주 실타래처럼 서로 왕실 간의 혼인과 모든 영국 왕의 왕비들은 300년 동안 다 프랑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1차 위기가 노르만디 윌리엄의 영국 정복부터 영어가 사라질 뻔한 제1차 위기에 봉착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엘레노르가 프랑스 여기 출신의 왕비니까 영국에 갔을 때 온통 그 영국 왕실은 프랑스 판일 거 아니야. 자, 그런 위기의 순간을 이제 영어는 지나고 있었어요. 12세기에. 그 당시에는
영어로 쓰여진 모든 뭐 문학 작품이나 기록 같은 공식 기록이 없어요. 하나도. 당시 영국에는 다 프랑스 아니면 라틴어예요. 자, 그런 시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왕은 아까 이 사람 이 루이 7세의 아들이 나중에 재혼해가지고 필립 2세라고 하는 걸출한 이제 여기서 왕이 나오고 요 왕 자식 중에 리차드 1세라고 하는 서양의 기사왕의 대명사 같은 사람 사자 신왕 리차드라고 라이언 하트라고 불리는 아주 용맹이 출중한 왕이 이 헨리 2세의 아들이에요. 근데 너무 용맹이 출중해서 사람이 너무 이렇게 강하면 부러지죠. 그래서 10년 만에 별것도 아닌 일에 욱해가지고 화살 맞고 죽었어요. 되게 그런 사람은 그렇게 죽어. 자기 영지에 보물이 하나 나왔는데 그 신하가 그걸 안 주는 거야. 자기 왕한테. 그러니까 에이 고약하더라도 군사 일으켜가지고 가가지고 석궁 맞아가지고 감염돼가지고 죽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두 왕이 이 리처드 왕과 필립 왕이 아주 라이벌이야. 최고의. 그러니까 한 명은 프랑스 땅을 찾으려고 그러고 프랑스 왕은 영국 왕은 프랑스에 있는 자기 땅을 지키려고 하고 그런 식의 아주 최고의 라이벌인데 아까 그림은 프랑스의 필립 2세가 노르망디에 있는 천의 요새 가이아르 성을 공격하는 그런 그림을 상상해서 그렸고 실제로 이 성은 리차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성이 버터로 돼 있어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그랬고 필립 2세는 무쇠로 돼 있어도 자기가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서로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게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노르망디에 가면 이 성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원래는 영국 왕의 성이었는데 아까 필립 2세가 수복을 했죠. 나중에 실제로. 그러니까 프랑스 내에서 영국 왕이 자기 땅을 뺏긴 거야 이제. 자, 이런 식의 이제 그림도 우리가 보고 이제 두 번째 마지막은 아까 첫 번째 위기가 영어에 와서 도달했다고 그랬죠. 윌리엄의 정복이 영어가 사라질 뻔했고 실제로 400년 동안에 영어는 기나긴 동면에 들어갔던 거예요. 사실은. 왜? 관공서는 어디 가도 영어를 쓰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 귀족들이나 뭐 관리들이나 심지어는 자기들의 왕까지도. 두 번째는 영국과 프랑스의 복잡한 혼인 관계인데 프랑스의 필립 3세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 필립 4세인데 그 아들이 필립 5세예요. 루이 10세가 그 아들인데 죽었어. 1316년에. 그 다음에 다시 동생 필립 5세가 왕위에 올랐고 또 죽고 그 다음에 샤를르 4세가 1328년에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내력은 단명이야. 이 집안은 다 일찍 가는 집안이야. 세 왕자가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샤를르 4세 1428년에 죽은 왕이 왕자가 없었어. 왕자가. 그러니까 자 샤를르 4세의 누이인 이사벨이 영국 왕실로 시집을 가지고 영국의 에드워드 3세를 낳았어요. 이 에드워드 3세가 영국 왕이 되면서 뭐를 요구하냐면은 외삼촌 샤를르 4세가 후사 없이 죽었으니까 내가 프랑스 왕위의 계승권자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사실은 맞아. 그게 백년 전쟁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근데 프랑스에서 저 바다 건너 있는 영국 왕한테 프랑스 왕위를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 안 주죠. 그게 아니라 우린 그럼 저쪽 작은 집에서 내려오는 요 집안의 필립 6세에게 프랑스 왕위를 물려줘요. 그러니까 요 사람과 요 사람은 사촌이고 이 사람과 영국 왕과 프랑스는 삼촌이야. 그러니까 에드워드 3세가 영국 죽은 샤를르 4세보다 프랑스 왕보다 가까워요, 사실. 삼촌이고 여기는 사촌이니까. 그러니까 에드워드 3세가 명분이 생겼죠, 이제. 가뜩이나 조상 때부터 우리 그 사자왕 리처드가 뺏겼던 노르망디 뭐 이런 거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백년 전쟁을 일으켜요. 자, 백년 전쟁은 나중에 누구의 승리로 끝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누가 이겼어요, 백년 전쟁은?
프랑스가 이겼어? 영국이 이겼어요, 여러분? 역사에는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프랑스가 이겼잖아. 그 잔다르크 나타나가지고 구국의 처녀 잔다르크 나타나가지고 전세 역전해가지고 프랑스가 이겼죠. 자, 이게 에드워드 3세가 백년 전쟁을 이긴 장본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를 들어가면서 이런 깃발을 가지고 들어가요. 이 깃발. 아까 보인 게 이 깃발이야. 요거는 백합꽃이니까 프랑스 왕실꽃이 백합꽃이에요. 영국은 무슨 꽃이죠? 장미가 영국의 왕실의 꽃이죠. 근데 아까 요 붉은 바탕의 표범은 어느 왕실의 문장이었죠? 잉글랜드 문장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영국 왕실의 문장인데 그 플랑드르 지방 상인들이 꾀를 내서 프랑스 당신이 프랑스 왕도 맞으니까 이 표범 문양 가지고만 들어가면은 프랑스 왕의 정통성이 없으니까 이왕 그려놓는 김에 백합꽃도 한 수십 송이 그려 넣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백년 전에 들어가면 당신의 명분이 정통성이 인정을 받는 거니까 에드워드 3세는 그 말 듣고 기뻤죠. 그래, 내가 사실은 프랑스 왕이야. 이래가지고 이 문장을 가지고 전 프랑스 국토를 유린을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영국이 프랑스를 그냥 거의 다 섬멸을 시켰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게 의미가 별로 없지만 혹시 만약에 에드워드 3세의 그런 기세 또 중반 후반까지 백년 전쟁이 프랑스의 승리가 아닌 영국의 승리로 끝났더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럼 영어가 부활하고 이제 영어의 세상이 왔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영국이 프랑스에서 이겼으면은 영어는 그때 백년 전쟁까지도 300몇 년 동안에 죽은 언어였죠. 긴 잠을 자던 언어고 프랑스는 유럽의 제일 강한 나라, 문화적으로 제일 깊은 나라야. 근데 영국보다 더 큰 나라를 통치를 만약에 프랑스를 이제 자기가 이겨서 가져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미 그 오랫동안 동면에 있던 영어 가지고 프랑스 왕국을 통치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오히려 다시 이제 살아나려는 영어를 버리고 프랑스어를 써야 돼.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만약에 영국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이겼더라면은 영국은 다시 프랑스어로 회귀를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누가 이겼어? 프랑스가 이겼죠. 그러면서 영국은 바다 건너 철수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아무리 조상 중에 우리 노르만디의 윌리엄 공이 어쨌건 저쨌건 몇백 년 동안 그런 그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잉글랜드다. 우리는 이제 영어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야 되고 민족 의식도 고취해야 되고 그런 의식이 싹 튼 게 백년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영국이 이겼으면은 두 번째 위기가 그거죠. 백년 전쟁에서 오히려 졌기 때문에 영국은 이제 프랑스와의 모든 복잡한 관계를 정리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프랑스 왕이 영국 왕이 되고 이게 굉장히 복잡했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은 영국에서 건너온 영국 왕실과 귀족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하게 본 거야. 영국에서 왔으면 영어를 써야 되는데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프랑스의 왕이라고 싸우는 거야. 이상할 수밖에 없죠. 일반 민중들의 시각에서는. 그래서 그 백년 전쟁이 오히려 영국의 부활, 영어의 부활을 도와주는 그런 도화선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영국이 그 당시에 프랑스, 영국 통합 왕국을 이뤘다면은 그러면 지금의 영어 자리에 프랑스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국이 백년 전쟁에서 지기를 잘한 거죠. 영어가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고, 이건 이제 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영국, 프랑스가 통합 왕국이 됐으면은 영어가 죽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프랑스어가 이 통합 제국에서 사용이 됐을 테고.
이 사람은 백년 전쟁 말기에 영국 헨리 5세인데 전쟁 후기의 영웅이에요. 영국 왕의. 그래서 당시 프랑스 왕이 또 자식이 없었어. 왜 그러냐면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왕위 계승권의 차이가 있어요. 같은 게르만권이라도 프랑스는 남자가 아니면 안 돼. 왕위 계승권자가. 남자가 꼭 왕위를 계승받아야 돼요. 근데 영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왕도 몇 명 있죠, 지금. 누구 있어요? 지금 여왕이 있고, 뭐 메리 피에, 블러디, 메리 여왕, 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있죠.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했던 엘리자베스 1세. 그 다음에 대영 제국을 이루었던 빅토리아 여왕도 있잖아. 영국은 왕자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딸한테 왕위가 내려가요. 영국은 좀 열려 있어, 이게 같은 게르만족도. 근데 프랑스는 죽어도 여자는 안 돼. 프랑스에 여왕이 있다는 말 못 들어봤죠, 역사에서. 근데 영국은 그런 좀 유연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아까 영국의 프랑스의 샤를 7세가 또 왕자가 없어. 근데 영국이 이제 100년 전에서 다 이길 때가 됐어.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조약을 맺어요. 내가 영국 프랑스 통합 제국의 왕으로 나를 당신 사위로 받아달라 해서 사위가 돼. 이 사람의 명실상부한 프랑스 영국 통합 제국의 우두머리가 됐어. 근데 죽었어. 이 사람이 살았으면은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 이후 통합 왕국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역사는 아무도 모르죠. 이 사람이 일찍 죽었어. 헨리 5세 영웅이. 그래서 영국은 이제 발을 빼버리게 돼요. 프랑스에서. 더 이상 내가 프랑스 왕도 싫고 이제 프랑스어도 징글징글하고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발을 다 빼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헨리 5세의 모습이고, 요거 마지막은 영국 왕실 문장 뒤에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뒤에 오니수의 구이 마리뽕스라고 하는, 이건 지금 불어가 아니라 고대 중세 불어예요. 그래서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무도회를 열었는데 프랑스 칼레에서 에첩 살스베리 백작 부인의 대님이 흘러내렸어요. 너무 열심히 춤을 추다가. 그러니까 친아가 그 대님을 이렇게 들고 왕의 에첩의 대님인 줄 알았는데, 스타킹 대님인 줄 알았는데 짓궂게 이거 누구 거냐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들 웃었겠죠. 막 여자가 그런 거 흘리고 다닌다고. 그랬더니 에드워드 3세가 딱 나와가지고 다시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 대님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로 뭐 안달이 날 것이고 여기에 내가 큰 훈장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에드워드 3세가 만든 훈장이 아까 말했던 대님 훈장이에요. 영국 최고의 훈장이야. 영어는 가터 훈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훈장의 유래는 아까 말했던 에드워드 3세 애첩 대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기사들 다 좀 아까 그 문양이 보이죠? 영국 최고의 기사들이 1년에 한 번씩 퍼레이드하고 있고 엘리자베스 1세도 그 가터 훈장의 제복을 입고 있어요. 아까 문장에서 최고의 훈장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국은 결국 두 번의 위기가 있었죠. 영국의 위기는 영어의 위기였는데 그거를 잘 극복한 이 배경 중에 하나가 프랑스는 절대 남자 이외에는 왕위가 내려가지 않았는데 영국은 16세기의 엘리자베스 1세 44년 동안 왕위에 있던 엘리자베스 1세 평생 결혼을 안 했어요. 자기는 잉글랜드와 결혼했다고 그랬어. 그 내막은 모르겠어. 왜 안 했는지. 하여튼 안 했어요. 한번 끝까지. 이 엘리자베스 있을 때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했다고 그랬죠? 이때 영국이 드디어 유럽의 패자로 1등 국가로 올라섰어요. 이제 늘 프랑스에 눌려서 그런 국가에서 세계로 도약하는 나라로 올라선 게 바로 이때예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거치고 세계 제국을 이루었던 빅토리아 여왕 63년 7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곧 깨진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런 두 명의 여왕을 거쳐서 프랑스는 좀 경직돼 있었고 남자 이외에는 왕위권을 안 줬으니까. 근데 영국은 열려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가 세계의 공용어가 됐고, 대신 그런 흔적으로서 프랑스어 영향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네 말들이 없어졌어요. 영어에서는. 귀족이란 말은 본래 영어의 펠레란 말인데 옆에 보니까 다 프랑스랑 똑같죠. 프랑스 말 너블루, 그 다음에 피플도 불어고, 불어는 페플루고, 뭐 군대도 헤레가 원래 영어인데 이런 식으로 대신 자기네 고유어들이 다 사라졌지만, 하지만 자기네가 받은 프랑스어를 결국 다 영어로 만들었죠.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다 자기네 영어화 시켰잖아. 그렇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뭐 여기저기 들어온 게 다 결국은 영어가 된 거니까, 그게 영어의 밑거름이 된 거지,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것들도, 여기 공기도 본래는 영어에서는 루프트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독일의 항공사, 적항공사가 독일 최대의 항공사인 루프탄자 자회사라고 그랬는데, 독일에서 루프트가 공기예요. 영어는 자기네 게르만 루프트가 없어졌어. 프랑스어 에어에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런 좀 씁쓸한 그런 면도 있지만, 어쨌든 영어는 지금 세계에서 모국어가 4억 5천만. 영국, 미국, 뭐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 그 다음에 제2국어가 3억 7,500. 뭐 인도나 이런 옛날 식민지 쪽에서 사용자들. 그 다음에 외국어로 우리나라는 여기 들어가겠죠. 7억 5천만. 그래서 영어 사용 인구가 뭐 15억에서 뭐 20억까지 된다고. 아까 20억 하면 1100억. 근데 프랑스어는 당시 영국은 11세기 200만에서 800배, 뭐 1000배가 늘었고, 프랑스는 1000만에서 29배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련이 있던 사람들이 더 그걸 극복을 하면 더 위로 뻗어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죠? 프랑스는 그렇게 유럽의 패자로 안주하다가 결국은 영국이 그렇게 영어가 살아나온 이유는 자기를 끝까지 괴롭혔던 그 견원지간의 라이벌 누굴 누른 거죠? 프랑스를 눌렀잖아. 왜? 미국이나 캐나다나 인도나 모든 식민지 쟁탈전에서 결국은 모두 다 프랑스를 눌렀어요. 영국이. 그 벽을 안 넘었으면 오늘날의 영어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네 언어를 말살시킬 수 뻔했던 그런 프랑스어를 근대에 들어와서 철저하게 다 제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 탄탄대로였죠. 지금 20억의 인구가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됐다는 거니까. 자, 오늘 강의의 그 내용은 빨리 하다가 보니까 사실 이게 내가 책의 한 권 분량을 지금 50분에 지금 압축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막 했는데, 여러분들도 영어가 과거에 늘 잘 나갔기 때문에 지금 영어가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영어조차도 그런 위기의 시간이, 절체절명의 시간이 있었던 언어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을 하든지 뭐 어떤 걸릴거리 없겠죠. 자,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고,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하나만 받을까? 시간이 너무 다 됐죠? 자, 아까 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블랙보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메뉴에서 그 한 페이지 감상문을 제출을 하면 돼요. 오늘 강의 들은 거에 대해서. 자, 다음 시간에 또 수업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